이번엔 진짜다. 풀로 땡기면 복구할 수 있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두 분을 먼저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렇게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와. 여기는 돈을 아무리 내도 아무도 못 옵니다. 올 수 없죠. 일단 누가 열어줘야 돼. 누가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인증 받아야지만. 네네. 그리고 오늘 이 라운지의 첫 손님으로 사랑하는 네. 1호 제자, 감사합니다. 2호 제자, 아까 0호 제자는 칼퇴근하더라. 바로.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을 때 응원할 줄 알았는데, 권수명 이사님, 본인이 그 기간으로 보면 자기가 0호 제자다. 마음속은 자기가 1호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또 룸메이트가 또 삐질까봐. 아무튼, 오늘 이거 인테리어 몇 번 보셨지만 어떠세요? 확실히 이 감각이 다르십니다. 감각. 왜냐면 그냥 아니라 네. 이 걸어놓은 작품부터 시작해서 네, 인테리어가 네. 일단은 돈값이 보인다. 돈값. 돈 냄새가 아주 풀풀 난다. 이거 돈뿐만 아니라 또 이게 톤앤 매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작가님 출신이라. 네, 그래서 조명부터 시작해서 네. 확실히 정성을 많이 들이셨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라운지에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위스키인데. 네, 위스키. 위스키는 가끔 드시나요? 정말 뭐 1, 2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네. 라운지의 패널분들 빵꾸 날 때마다 부를 거니까. 위스키. 네. 우리 이한님은 어떻게? 저는 10년 내에 위스키는 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두 분 다 걸어오셨으니까 네. 위스키 오늘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네. 오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혼자 오프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텐이 있거든요. 그 키보드 어려운데 채팅창에서는 막 전문가 저리 가랍니다. 두 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준이 궁금한데요. 누구지? 네. 천타 나오시려나? 네. 우리 네. 최재석 바텐 어디 있어? 바텐. 여봐요. 네. 네네네. 네. 우리 잘생기셨네요. 아닙니다. 키가 크신데요? 그렇죠. 제가 179.8 뭐 이 정도 되니까. 제가 177인데 신발을 큰 걸 신어서. 신발을. 우리 재석 바텐. 네. 재석 바텐님은 이 두 분 실제로 봤나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 네. 어떻게 해요? 늘 화면과 목소리만 듣다가. 실제로 봤는데 네. 그렇게 살이 많이 찌시지도 않았고. 기쁘다. 다행입니다. 아니 이한턴 애들 살이 좀 빠지고 있어 지금. 저 빠지고 있네. 약간 빠졌어요 얼굴이. 그 알죠? 안강최. 저보다 고집불통. 뭔가를 지시를 해도 안 해. 안강최재석 바텐입니다.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이 어디시죠? 저는 경주에 살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출연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님들을 다 볼 수 있는 영광. 부러운데요? 우리 바텐님은 실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키보드 내에서. 근데 실전은 모르겠고, 지금 얼음도 좀 세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술은 킹 조지라는, 킹 조지. 네. 킹 조지라는 위스키입니다. 혼술을 제가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 해외 선물 처물렸어요.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다가 좀 약간 속상할 때. 이거 쓱 해가지고 글라스에 얼음 딱 해서 딱 거의 뭐 한 잔 아니고 한 반 잔 정도 딱 먹으면 기분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1호 제자, 2호 제자님한테
개봉을 하겠습니다. 오, 여기 이쁜 잔들이 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또 특별히 처음 골라주신 아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루이 13세를 꺼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저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대통령 할아버지는 아니, 이 소리가 이게 이거 한번 이 뚜껑의 무게 퀄리티 비싼 무게. 비싼 와, 무게. 비싼 오, 무게. 진짜 이게 살다 주식 투자 채널에서 이런 컨텐츠가 이게 말이 안 좋습니다. 나니까 네.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 제 밑에서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영 응? 죽다 살아나가지고 자 우리 빠테님 야 빠테님도 술 좀 하십니까? 빠테님 더 한 잔 주시죠. 아, 네네. 네. 자 이거는 우리 흑라운지를 하면 위하여 해주십시오. 네. 흑라운지를 위하여! 야. 이분은 뭐 빠테님 원샷을 때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샷 이게- 내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 첫째는 원샷이겠죠. 근데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어떠세요? 향이 쫙 올라오면서 네. 10년 만에 알코올을 달다. 근데 이제 이한님 술 먹이지 마세요. 이제 댓글 달립니다. 네. 민영님은 어떻게 건강상 어떻게 좀 일단 요 정도? 네, 요 정도 괜찮고 이 향이 어. 옛날에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뭐 한 3, 4만 원짜리 먹었었던 그런 위스키와는 3, 4만 원. 차원이 다른 느낌이 네. 이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러워요. 네. 되게 부드러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제가 제일 아끼는 우리 두 동생한테 첫 술. 네. 진짜 술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표님은 저희가 생각해서 좀 부드러운 걸 맞습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자, 오늘 우리 흑라운지가 이 좋은 위스키만 한 잔씩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그래프, 또 네. 삶의 그래프를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눌 거예요. 민영 전문가님의 네. 투자 인생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태어나서 네. 이 노멀해요. 이게 빨간색 상승.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모를 때 네. 행보했어요. 그냥 뭐가 다 좋다가 근데 이제 8세, 9세 때 네, 이제 초등학교. 집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뭔가가 있다. 네.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썸네일 제목이 뭔가요? 썸네일 제목 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은 뭐냐? 이분 술 먹으러 왔네. 썸네일 제목은 대기업 연봉. 네. 매달 버는 전문가. 두 분. 아니 이분은 삼성전자 임원 연봉도 좀 월급으로 가져갔던 적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이한 트레이더님도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네. 요 얘기 스토리를 좀 해주시죠. 저 때 이제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가구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가구 일. 네,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부터 좀 일찍 학업을 밀어두시고 좀 일에 전념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뒤로 나서 이제 가구 일을 멈추시고 화물 운송 트럭 네. 이런 거를 좀 하시다가 큰 사고가 한번 또 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좀 급격하게 또 기울기 시작을 해서 이제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간 이 학창 시절이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았을까. 그럼 집은 어떻게 뭐 한 1, 2년마다 계속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집이 뺏길 뻔한 적도 있고 네. 정말로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집에 산 것도 있고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니까 밖에 또 나가서 자거나 친구들한테 가서 자거나 10세 때 아니요 그때 중학생 때? 때였고요. 네, 중학생 때 이제 집에 이제 물도 안 나오고 네. 또 사실상 거의 뭐 잘 수 없었던 어떤 환경이 네. 한번 네. 있었어서 약간의 방랑 생활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량 청소년? 아니 이제 뭐 벤치에서 자거나 벤치에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오셔서 학생 왜 여기서 자? 잠깐 나오다가 산책하다 잠시만요. 이한팀 술 안 하시잖아요. 아니 너무 지금 짠해가지고. 그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네. 그러기도 했고요. 네. 이제 뭐 집에 물이 안 들어오거나 전기는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8, 9살 때부터 20살까지 거의 뭐 하락 곡선을 계속 그리고 네. 집에 가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따뜻하게 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집에 보일러나 이런 게 좀 안 들어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면 온도가 마이너스 한 3, 4도 정도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집에 가서 항상 이제 패딩을 좀 입고 생활을 해야 됐고. 그럼 몇 명의 가족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실 좀 이혼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네네. 3명에서 네. 살았던 것 같고요. 집안이 너무 얼음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 이제 학교에 좀 일찍 가면 아. 이제 숙직 기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일찍 가는 사람들은 알지만 가운데만 열려 있거든요. 네. 이제 글로 들어가서 똑똑 문드림 아저씨가 이제 나오셔서 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얘기하시면 샤워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따뜻한 물로 샤워. 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고생을 네. 청년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느끼시다가 네, 맞습니다. 원래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네네. 제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좀 일찌감치 알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 학업으로 전환을 좀 했는데 물론 제 생각으로는 좀 괜찮게 성적이 나온 것 같지만 또 대학교가 붙은 데가 또 없어서 또 재수를 또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1년이 또 지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렇죠. 군대를 가면서 인생의 곡선이 네.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가서 이분이 취사병이었거든요, 파트님? 취사 지원. 취사 지원. 네네네. 취사 지원을 해서 네. 그 업무를 하다가 네. 사고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딱 20살 초반 때인데 완전 이제 바닥을. 네, 저 때가 완전 바닥이 그때 제 이 마인드도 와. 완전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완전히- 각오하고 들어야 됩니다. 파트님.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군대 들어가면 남자들은 이제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잘 신경을 안 써요. 네, 이제 네, 네. 간부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병사들도 그렇고 꾀병인 줄 알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픈 거는 본인만 알거든요. 이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한번 또 허리나 이런 데가 또 아팠다가 치사 지원을 또 한번 가게 되는데 거기서 네. 또 위에 이제 가마소 같은 게 있죠. 가마솥 우리가 군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가마솥이 네, 위에 네. 수납장에다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게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떨어져서 네. 이제 조금 크게 다치게 됐고 네네. 군 병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의가사 제대. 의가사 제대는 안 는다. 이가사 제대를 할 수 없었던 게 뭐 허리부터 시작해서 손목, 그다음에 뭐 그때 뭐 발목, 뭐 고관절, 뭐 무릎 다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 전까지는 한 4급이 여러 개면 5급 돼가지고 의가사가 가능했대요. 네네. 근데 제 때부터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4급이 아무리 많아봤자 4급이다라고 해서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고 군 법원이 뭐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공익을 해라 결론이 났고. 근데 온몸을 미라처럼 붕대를 갈았다. 그렇죠. 기부스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어. 네, 기부스를 너무 많이 했었고 또 이게 기부스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또 상처가 나 있으니까 네.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수술하면은 얘를 못 쓰니까 한쪽 팔로만 3개월 또 생활을 하고 또 이게 다 나을 때쯤 와. 되면은 또 여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한쪽 팔로만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병원에만 돈이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좀 없는 돈이다 보니까 겨우겨우 병원에도 갔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이 과정들 때문에 군대 기간이 잠깐 스탑이 되고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해서 남들은 21개월을 근무를 했지만 제 계산을 따져보니까 전 28개월 정도 했더라고요. 7개월을 더. 네, 네. 원래는 그게 인정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에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그 기간이 공백되면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 때 이제 마인드가 이제 확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거 또 아픔 이런 게 다 있었어가지고 이제 뭘 해도 되겠다. 뭘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 때 이후로 진짜 아프고 뭐 힘들고 이랬던 거 하고 다시 재활 운동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도움 닦기를 썼던 데가 딱 저 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생 그래프에서 20대에서 네. 그럼 군 전역하고 나서는 네. 내가 나가서 뭐 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셨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 때 나오고 나서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해야 되지? 가 제일 먼저였어요. 그 전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자퇴를 했는데 생각을 했던 게 돈을 벌어야겠다가 먼저였거든요. 왜냐면 집안이 돈이 되게 부족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하면서 벌지? 근데 돈은 경제잖아. 그럼 경제 공부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대학교의 서적에 전공 서적이 있는데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있죠. 예, 그 대학 경제 전공 서적을 한번 정독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대학교별로 막 찾아가면서 학생들도 아예 뭔가 없는 학생이지만 있는 거 물어보고 동아리 있으면 좀 찾아가고 대학교 뭐 경제학과 교수님 좀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근데 문전박대를 사실 많이 당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학교 그냥 학생 배우고 아니고, 싶어서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보다가 도강이잖아. 모르는 내용이 있는.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그럼 문전 교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 교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 개인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근데 이제 당연히 조교부터 이제 잘리죠. 아, 네. 그쵸.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 빠테님도 뭐 멘트를 했는데 얼굴만 빨개지고 지금. 그 원샷 때리니까 그렇죠, 빠테님. 지금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아, 이거 감정이입이 너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 아까 그 네. 추운 집에서 네. 노숙했을 때부터 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네. 최재석 빠테님은 네네. 그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힘들었던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온수는 나왔습니다. 온수. 그 중요하지, 온수. 저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렸을 때 힘들었었던 거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사랑에 실패했을 때. 사랑에 중요하죠. 사랑에 실패할 때. 네. 지금 그때 그 실패했다가 다시 만난 재수 씨가 그분이 아니요, 제가 힘들 때 곁을 계속 지켜주던 와이프. 그쵸. 네.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가 첫사랑. 와이프 첫사랑. 그거는 정확하죠. 네네, 와이프가 첫사랑. 아이고 멈추시고. 네네. 어린 시절에 벤치에서도 잠도 자고 그렇게 노숙을 어린 나이에 했을 때 그때 정서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정신 건강이 이렇게 맑은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때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약간 우리 어렸을 때 흔히 말하는 노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돌아보면 애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딱 입학했는데 시험 점수가 그때 평균 점수가 이제 40 몇 점이었어요. 거의 이제 뒤에서 몇 등 하는 그런 단계였죠. 근데 주변에 딱 돌아보면 한 친구는 몇 점에 나 뭐 90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공부 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100점 나오면 맨날 100점 받는 애가 있고 네. 이런 애들이 뭐 있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약간 좀 힘들었지만 사실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다시 초등학교 문제집을 좀 어디도 좀 이제 학교 뒤에 폐유장 가면 그런 데 좀 버리거든요. 연말에. 그럼 그거 좀 주워와가지고 5학년, 6학년 거를 다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중학교 거를 쫓아가서 중3 때 처음으로 수학에 대해서 100점을 맞으면서 다 따라갔는데 수학을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것들은 다 암기하고 그러는 거 수학은 유일하게 응용 과목이래요. 네. 그 공식을. 근데 그러면은 어디선가 봤는데 뇌는 지금 발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은. 그래서 그때 제 응용력이 좀 길러졌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겨우겨우 친구들 평균 점수를 딱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민영님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한 저런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도 투자 전문가로서 벌써 몇 년 전이죠? 1회 오프라인 강연 때 저가 그냥 민영님인지 모르고 그냥 단체 사진을 찍어서 있는데 네. 뒤쪽에 해맑은 웃음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때가 몇 년 전이죠? 그때가 아마 2018년도일 거예요. 18년도에. 네, 18년도 그러니까 완전 초에. 1회 오프라인 제 강연할 네, 때 네, 맞아요. 그 티켓팅 하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완전 광클을 광클. 했었고. 네. 저도 하려고 하다 실패했거든요. 네. 네. 저는 완전히 진짜. 빠테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오프라인 강연을 보려고 막 광클해가지고. 이거 약간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네네. 이제 또 있어요? 그걸 티켓팅을 하고 나서 잠시만요. 이분 왜 그러시죠? 목이 마르. 목이 마르. 근데 이게 얼음이 여기 희석돼서 그러면서 이제 맛이 또 달라지면서. 맞아요. 네네. 그 소주를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섞어서 먹는 분들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하여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이제 티켓팅을 하고 딱 된 다음에 이제 당일을 딱 가잖아요. 뭔가 되게 표정이 비범하고 되게 막 심각하고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 뭔가 이 긴장감과 위기감과 뭔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 이제 대표님 티켓팅 하는 사람들. 이제 정말 비장한 각오로. 그때 왜냐면 코인 많이 빠졌었어요. 네. 오늘 아니면 이제 뒤가 없다. 이런 생각을 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이 사람 무조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네. 오프라인 강연했는데 그래도 많은 팬들이 클릭해서 오셨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었던 우리 한의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를 맞아요. 초대한 바이올리니스트 거예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은 꺾이고 있는데 저를 환영한다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있잖아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제 강의를 기다리고 그때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약간 흔들림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네. 투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본인이 전문가로 이제 첫 수학을 얻잖아요. 대기업 연봉을 한 달에 버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집안의 모든 빚을 이 친구가 다 갚게 됩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섞어서. 네. 아까 전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돈 벌어야겠다. 근데 돈은 경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승전 코스피 코스닥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공부를 하든 벽화란 쪽으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코스피를 얘기하고 있고 코스닥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 분석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기본적 분석을 한다거나 엄청 열심히 했을 때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을 분석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을.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로 분석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좀 이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파동 이론? 뭐 옛날에 어디 우리 이제 전자도 무슨 뭐 파동 끈 이론, 초 이론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비슷한 거 가서 그걸 시작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네. 물론 그때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뭐 네. 운 좋을 때 많이 나고 운 없을 때는 다 까먹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17년도 한 중반이었을 거예요. 아는 형이 민영아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비트코인이 한 200인가 300만 원일 때 아니 뭐 알겠어요. 이 정도 왔으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시간 지났는데 500만 원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지? 근데 민영아 지금 사야 돼. 그래서 형 많이 올라갔겠죠. 600만 원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학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학 그 강사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수학 강사? 네. 수학 강사? 네. 하셨잖아요. 네, 저도 했었죠. 오, 이거는 무슨 이론? 수학 이론 평행 평행이론. 그래서 아까 수학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많이 네. 있었다고 한 게. 네. 근데 제가 되게 머리를 수학을 학문을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되게 수학 머리가 좋거든요. 아 맞아요. 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통계 데이터. 예 그런 쪽에 좀 근데- 뛰어난 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신기합니다. 제 방송 중에 뭐 멘트 이런 거 좋아. 아니, 저희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시고. 오, 이거 뭐 무슨 이론? 형님, 수학 선생님. 저 여기서 수학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저희 딸이 비상이라는 교육회사 거기서 주최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학 경시 대회에서 오. 제주도 참여 인원 중에 넘버 한 명. 아, 정말. 만점 대박이다. 받았습니다. 와. 만점이라고요? 만점. 와. 그래서 제주도엔 작년에 만점자가 없었대요. 근데 저희 딸이 만점을 받았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저희 아들은 90점. 와, 9개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수천 명의 참여자 중에 네,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만점자로. 와. 근데 이게 100점은 수학 선생님들이라 아시잖아요. 아, 그거는 만점은 어려워, 다른 거잖아요. 어려워요. 치마 그 문제는. 네. 갑자기 수학 얘기하니까 이게 수학 평행 이론이네요. 결국엔 수학 머리가 있어야 주식을 잘한다. 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오, 네. 사실 사실 좋은데요? 제가 수학 머리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완전 노력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모르는 게 있으면은 한 문제를 거의 9시간 내내 풀었던 적 기억이 있어요. 안 풀려가지고. 또 재미도 있으셨나 봐요. 그거를 예, 딱 푸는 순간 그 희열이 있어요. 예, 답안지를 끝까지 안 보고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그게 좀 재밌기도 하거든요. 저는 배고 잤던 기분이에요. 딱 두께가. 아 근데 저도 배고 잡니다. 저는. 네네. 괜찮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 아무튼. 자, 우리 딸이 볼텐데 하리를 위하여. 하리를 위하여.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아들이 보면 쌍둥이다. 하성이를 위하여. 이한님, 우리 민영 동생이 어렸을 때 이렇게 몰랐어요. 몰랐죠. 네, 그래서 오늘 듣고 나니까 솔직히 네. 더 많은 좀 애정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는 것 우리 같고. VIP 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더 애정하는 마음으로 아마 응원해 주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민영 또 친인척들이 민영이를 얼마나 지금 박수 쳐주면서 응원할게요. 그죠? 네, 그쵸. 또 많이 응원을 또 해주셨고 이게 네. 예전에 힘든 거를 다들 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른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또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인생으로 다시 들어오면 돌아와서 그래도 제 네. 강의를 접하고 그렇죠. 네. 그부터 쭉 그때가 이제 해주세요. 네. 네, 비트코인이 막 올랐을 때예요. 저도 물론 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누구나 다 올라가던 때라서 네. 저도 막 수익을 막 보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17년도 이제 거의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지 모르는데 뭘 막 찾아보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네, 절 찾아봤군요. 옛날에는 그 빨간색 메이크먼이라고. 네, 메이크머니. 네. 얼마나 그 직관적인 그 회사 이름입니까? 메이크머니. 네. 잘 돈을 만드셨어요. 만들다. 네. 네. 거기서 봤는데 밑에 뭐 이렇게 물결처럼 뭐 해두셨더라고요. 파동. 네. 근데 제가 오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파동에 꽂힌 거예요. 저는. 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그 파동이라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스토캐스팅이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파동 지표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이게. 그 입금돼야지 알려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그와 비슷한 지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저도 수익을 좀 냈다가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네. 물론 이제 첫 수익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았어요. 네. 얼마 없는 돈으로 크게 수익을 냈던 거라 많아봤자 이건 몇 천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됐는데 다시 이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저도 아픔을 꽤 겪었죠. 그러면서 대표님 방송을 엄청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파동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쭉 내려가다가 한 600에서 500만 원 지점 딱 맞아요. 돌입할 때 갑자기 제가 그때 하루에 4시간 잘 때거든요. 5시간 일어나서 차트 보고 이제 1시간 잠깐 자고 그럴 때인데 아침 한 5시인가 6시쯤일 거예요. 갑자기 이제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 그걸로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쓰셨어요. 근데 뒤에 뭔가 글이 있는데 그거 딱 보고 멍 하다가 바로 인터넷 켜가지고 매수부터 바로 눌렀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게 1,400만 원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두 달 내에 딱 찍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대표님 약간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와 딱 오더라고요. 네. 그 타이밍에 자살을 하기 위해서 SNS로 맞아요. 네. 모임이 있었어요. 민영 전문가 나이대 비슷한 친구들이 6, 7명이 여관에 모여서 코인이 5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죽으려고 모인 거야. 수면제랑 연탄이랑 해놓고.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어떤 친구가 제 강의를 본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글을 본 거야. 이 아저씨가 한국경제TV 전문가인데 1,400, 1,700까지 간대. 내가 이거 올라갈 때까지 여관비 댈게. 그래가지고 그 7명 중에 2명이 살아서 저희 부산 오프라인 강연에 와가지고 줄 서서 악수를 하는데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울어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다 악수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랑 맞물리네요. 네. 그때 진짜 저도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같이 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봤죠? 와 이렇게 해야 최고의 전문가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면서 여자방길. 네, 목 이렇게 하는데 얘 파동을 체크해서 딱 마치 대표님께서 방송하시다가 네. 해외 선물 딱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계속 이어주시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기술적 분석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완전 신뢰가 확 네. 꽂히게 돼. 네. 근데 또 거기에서 좀 실수를 한 게 너무 자만심에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깨 빠져서 레버리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생, 네. 마진. 코인 마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이게 경고 문구. 파생은 돌이킬 수 없다. 네. 마진을 꼭 하려면 3배 이상은 하지 마라. 네. 그때 마진을 몇 배까지 했냐면은 50배까지 했거든요. 이분 들러내요. 네. 50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 빠지면 50% 네. 손실인 네. 거예요. 호두 방송 같은 데서 보는 바코드 건들지 마. 네네. 그러다가 네. 순식간에 몇백의 자산이 댕강 날아가는 것을 보고 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것저것 이 정도 시장에 냈으면 다 냈다. 난 이 정도면 의외로 그만 싸나이네. 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그만두고 네. 바로 그냥 다시 이제 정상 트레이딩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좀 회사도 좀 다니고 또 자, 회사를 어디 다니는지 아세요? 그 업비트. 업비트의 CS 거의 팀장급이었어요. 스토캐스틱을 세팅해달라고 제 방송이 붐이 나면서 스토캐스틱 어떻게 세팅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 다 몰라요. 그러면 민현 팀장님 바꿔달라고. 그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업비트 팀에도 있었고 네. 또 무슨 카카오스탁이라는 팀도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네. 팀에도 제가 또 들어가가지고 네. 같이 또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근데 유일하게 요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쵸. 오퍼를 줬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살고 이쁘니까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와 입사 안 하더라고요.
입사 안 하고 바로 업비트로 입사를 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게 되죠. 그죠? 이게 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부대표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면접을 봤었는데 저는 그때 떨어진 줄 알았어요. 걔가 네, 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올라간 것은 떨어졌다 했어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님께서 아직은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야겠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좀 근데 있었던 제가 것 같은데. 불러서 다시 한번 다독거리고. 맞아요. 그때 대표님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전화도 하고 네. 제가 이제 뭐 하고 있을 때 다 자자자 하면서 막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선님도 제가 이렇게 여기 꽂아 놓은 것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근데 술 먹고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 저는 어떻게 방송이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 술이 잘못인가요? 자, 술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비싼 술 벌써 반병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메이크잇 회사로 들어가서 전문가 일을 잠깐 했었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회사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기가 그때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많이 오르고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막 하면서 약간 이제 자만심도 좀 빠지고 아픔도 좀 겪고 해외 선물 좀 하다가 또 때려 맞고 하면서 뭔가 좀 조심성이 많이 생기고 이때쯤 우리 재석 바테님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뭐 투자적으로 네. 그게 제일 궁금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좀 궁금. 저 항상 요새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회사원 김민영일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물론 돈을 잃는 게 제일 힘들죠. 네, 제일 힘들긴 한데 내 매매 계획대로 안 됐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힘드냐면은 매매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은 왜 안 됐는지 또 찾아야 되고 뭔가 부족한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저는 한두 달 걸렸거든요. 그 하나 찾기 위해서. 그게 저는 제일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재밌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은 다음 매매할 땐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 기대감이 뭔가 있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실패됐네? 다시 한두 달 엄청 공부하고 다시 이걸로 매매하고 수익 났네?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가고 네, 그럼 다시 또 매매하다가 이건 아니네? 이것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막 매매법을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엄청 찾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루에 막 4시간 자고 20시간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경험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때 제가 버텼던 거는 이것만 해결하면은 어쨌든 나는 나만의 매매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어떤 그 생각 그리고 이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대표님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대표님이라는 롤모델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가능했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걸어갔던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그분들 위해서 네.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약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네. 이제 우리 바텐더 최자성님께서는 이제 투자론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초보자분들께 많이 하는 거는 초보자일수록 캔들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저는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산 풍경을 딱 봤는데 와, 이 산 되게 멋있다라고 느낄 때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분위기, 기운 이런 거를 보지 어떤 나무 하나가 삼각형이고 어떤 나무 하나가 사다리꼴이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눈이 먼저 길러져야 이제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찾고 거기서 패턴을 찾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걸 이제 고민한다. 그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까지 중요한 포인트죠. 네, 했었던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해결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그 희망과 그리고 이게 평생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함과 네, 결핍. 절실함. 맞아요. 이 결핍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핍이 다 있대요. 맞아, 이게 결핍 덩어리였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맞아요. 맞죠? 돈에 네. 엄청난 갈증과 결핍과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남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다고 했을 때 눈에 차지 않았어요. 1000만 원, 1억 벌었다고 했을 때도 별로 눈에 차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도 제 눈에 1억은 별거 아닌 돈이었던 거예요. 월급으로 1억 이상 받았을 때 느낌은 이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없을 때의 느낌하고 또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느낌은 지금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 체감이 많이 달라요. 체감이.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으로 번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예,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 조금 다른데 실제로 이게 벌어들였을 때 내 노력에 의해서 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 이번에 어떻게 타이밍 맞아가지고 번 것이냐 이 차이는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번 거나 열심히 강의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정받아서 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매출을 올린 거나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 노력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노력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때는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직접 수익을 내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을 최대한 투자분들에게 맞춰서 좀 풀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여기서 거거든요. 이제 우리 회사의 네. 오너로서 네. 또 전문가 선배로서 우리 민영이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강보 대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를 좀 더 풀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강 대표 거 결제했는데 좀 어렵네 민영님 거 볼까 오내 스타일이야 해서 이 맞아요. 언제까지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기법 2부는 좀 너무 많이 갔어 그거는 2부에서 제가 얘기할 텐데 2부는 스토캐스트 참고하지만 자기만의 매매 전문가로서 이제 발돋움을 했거든요. 제가 두 분 걸 다 들어봤는데 다 들어왔죠. 네, 사실 김민영 전문가님도 본인만의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네. 설명해줘요. 오 있어. 거의 큰 틀은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럼 난 어렵겠다 했던 거야? 대표님은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이게 대표님한테 네. 솔직하다. 저는 안 가르쳐 준다고요? 아니, 제가? 아니요. 기간을 저는 두고. 그렇죠. 기간을 두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쵸? 스타일이면은 이제 민영 전문가님은 네. 이제 투자론이니까 저희한테 이제 다 이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네. 민영 전문가님만의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Y 코프스키 패턴이라든가 화시모토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요소에 집어넣어서 네.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축적 과정을 이평으로 표현한다든가. 근데 지금 10억 있어. 둘 중에 한 명의 전문가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돼.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대표님 하셔야죠. 대표님. 네. 그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안 가르쳐 준다면서요. 아니 그게 근데 왜 아니고 저를 클로징하죠? 왜냐면 지금 재성님의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약간 영업적인 멘트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한 트레이더나 민영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게 좀 이한 트레이더님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절대 괜찮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편하게. 편하게 가까이 와서 편하게. 아니 이한 트레이더님은 본인만의 독자적인 안씨. 안강채. 독자적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뭔가 이한님만의 기준이 있고 이한님만의 다른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의 차이인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대표님 방에 가서 공부를 배우면서 네네. 수익을 올리면서 하는 게 낫고 네네. 이한 트레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좀 진하게 네. 공부를 하고 싶다 네. 라고 하면은 가서 하는 게 맞고 네. 민영 전문가님은 뭐가 다 어렵다 그러면은 어렵다 하는 분들은 민영 전문가들 네. 노크를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여건과 여유와 시간이 되면 3명 거를 다 듣는 것도 그렇죠. 이게 다 들어보셨잖아요, 각자. 네, 각자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 분 걸 다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곳으로 가는 게 근데 잘 모르겠다 하면 대표님한테 가시는 게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아까 이쪽이라며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 민영 전문가님한테 가는 게 맞는데 맞고 수익적인 예. 측면에서 네. 잘 모르겠는데 수익은 내고 싶다 하면은 네, 그렇죠. 강 사실 대표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은 민영 전문가님한테 가도 몰라요, 사실. 그럴 바에는 가스라이팅에서 수익을 가져라.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가는 게 초보 투자자한테 네. 맞지 않나. 이분 그래도 술 한 잔 먹는데 술값을 했네. 네. 자, 아무튼 우리 이번에 최재석님, 최재석을 위하여. 위하여. 네. 참 좋네요. 사실 이게 인간 스토리, 인간 극장, 휴머 스토리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분량이 근데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힘든 역정을 이겨내고 그리고 지금은 자리 잡고 저는 전문가들은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한테 교육을 받은 그리고 두 전문가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기만의 색깔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자리를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주변 친인척들이 그거 투자 강의하면 시장도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우리 시장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인버스 투자도 하죠.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과 레버리지 ETF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이 트렌드의 강점이지 않나. 또 어디 썰풀 것도 없나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밑에서
300에서 네. 350인가 380인가 그 정도에서 네. 이제 1700 갔다 눌렸다 맞아요. 우리 또 한 8000까지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서 저도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괜찮은 수준의 돈을 한번 만져봤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0장 정도 네. 한번 처음으로 만져봤는데 10장이라면 10억인가요? 1억인가요? 뭐 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10억. 네. 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그때가 잠깐 그때 몇 년도죠? 21년도일 것 같아요. 네, 21년도에 10장, 10억 정도의 자산을 20대 청년이.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거로 계속 트레이딩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전문가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딱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정도 벌고 나서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딱 있으면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딱 있는데 딱 이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계속 더 할까 아니면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근데 일단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다 보니까 아픔을 먼저 좀 저는 도려내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뭐 빚이라던가 또 아빠가 옛날 사고 났던 거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 이걸 먼저 다 하고 다시 시작하자. 어차피 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표님께 배운 게 있으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이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때는 그 자신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가자 하면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상암동에 잠깐 입사를 했어요. 네, 그 맞아요, 타이밍이죠. 맞아요. 네. 네. 그때 사실은 이제 입사를 하면서 전문가 생활을 같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잠깐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고정적으로 제가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많다가 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길을 좀 들어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회사를 상암동에 출근하기로 했다가 절 2번 깐 거죠. 첫 번째 연희동에서 오퍼를 했는데 저는 다음에 이 새끼 뭐야 이렇게 했다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연희동에서 그 오퍼를 한 게 제가 면접을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끄래줄 필요도 없고 네. 일단 두 번째 상암동에서는 그렇죠. 상암동에서는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 일도 해야 되고 전문가도 해야 되니까 그냥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또 저를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만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원래는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끼는 마음에 그래 너의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 해서 그렇게 됐죠. 좀 전문가 활동한 지 이제 몇 년 되셨죠? 이제 2년 차, 만 2년? 아니죠. 3년 차? 3년 차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차. 3년 차에 대한민국 이게 매출 규모로 3년, 보면 4년? A급 전문가 반영. 그러니까 전문가 대한민국에 한 5천여 명, 10,000명 정도인데 거기서 거의 상위 레벨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연봉을 매달 이렇게 가져가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꿈이 뭐예요? 일단은 당장의 꿈은 행복하게 결혼해서 네. 아이 한 셋 정도 낳는 게 이제 당장의 꿈인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 관련된 거는 정자 검사를 좀 하시죠. 현실적인. 혹시 첫 키스가 언제였죠? 첫 키스가 언제냐고요? 네네네. 딱 제가 근데 20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생각보다 네. 저는 우리 민영이 그저께 했는데요. 뭐 이럴까 했는데 우리 재성님은 첫 키스가 이러면 재수 씨한테 큰일 났나요? 와이프하고 첫 키스. 역시 와이프랑 첫 키스. 제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언젠가는 옛날에 생각을 했던 게 한 500억 정도 되는 빌딩을 언젠가는 가져야겠다. 500억 빌딩이면 50억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제 뭐 이렇게 네. 뭐 대출하고 뭐 하는 건데 네. 이게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또 이렇게 돈이 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네. 대출 받는 거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 싫어하잖아. 또. 네, 그래가지고 깡짜 500억을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아직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이제 집에 가서 방송 끝나고 뭐하고 하면은 그날 장도 분석을 하지만 또 이 기술적 분석 책 보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서 아직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제 위에 아직 이하님 계시고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마음은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쫓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쫓아가. 왜냐면 저의 레벨을 좀 넘을 자신 있다.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 교수를. 네.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또 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조금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갈증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네. 이 직업이라고 여기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혹시나 온다 하더라도 혼자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는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봐서 네. 네, 일의 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민영 전문가님 내용 안에 되게 감동도 있었고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하고 미래에 대해서 발전 계속 할 거라 생각하고 지금보다 10년, 20년, 30년이 더 기대되는 우리 민영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영이의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이한테 우리가 물고 뜯자고. 너무 1부가 정적이었어. 우리 빠트님 이한 트레이더님 할 때 막 알죠? 하고 싶은 말 많잖아. 레인지가 왜 이렇게 넓어? 2부 이한 트레이더를 위하여! 위하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